네, ETF 시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최근에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스파 ETF가 0.1%, QQQ가 0.11%, DITF가 0.2% 이렇게 약보 합세로 일제히 3대 지수를 따라갔고요. 반면 반도체 지수의 경우에는 기술주의 실적 호조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0.91%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기술 섹터도 마찬가지로 0.06% 오름세를 시현을 했는데요. 반면 금융 섹터는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가 좀 부담을 주는 모습이죠. 역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0.27% 하락했고 변동성 지수는 안정세를 찾으면서 2.81% 내리는 움직임, 금채굴 산업, WTI 원유도 각각 0.51%, 1.41% 내리는 움직임이 연출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상승 하락 종목 5가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 종목에는 금채굴 하락이 가장 상승에 크게 랭크가 돼 있고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서 확실히 넘어가는 움직임이 여기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 유럽, 선진국 이렇게 일제히 선진국과 함께 신흥국도 오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술주는 하락세 역시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면서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적었던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락세를 보였던 ETF를 살펴보시면 VIX 선물이 역시나 가장 크게 올라와 있는데요. 안정세를 반영하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고요. 지역은행, 원유, 금채굴, 에너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원유와 에너지가 하락했던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ETF 시장 좀 자세히 들여보라고 하는데요. 조상준 타임폴리오 ETF 자산본부 본부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ETF 시장 리뷰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전일 미국 시장은 결국 파산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JP모건이 인수하기로 한 가운데 5월 FOMC 개최를 하루 앞둔 경계심 속에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은 예금을 비롯한 퍼스트 리퍼블릭의 모든 자산을 인수하기로 연방예금보험공사와 합의하며 그동안 지속되던 연방은행 이슈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지만 한국 시간 4일 새벽에 나올 FOMC 정례회의 결과와 5일 공개될 미국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발표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시장은 더욱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페드가 이번 5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80%를 웃돌고 금리 인상 동결 가능성은 10%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60% 수준까지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페드를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지점에서 금리를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강조했습니다. FOMC 회의를 곧 시작하는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혼란 진정 기대감과 페드의 금리 인상 전망 속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 및 금 가격은 하락했고 미국채 금리는 상승하며 전일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최근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약해진 모습이었었는데 다시금 좀 살아났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일장 강세를 보였던 ETF도 짚어주시죠. 네, 전일 미국 시장은 실적 발표에 섹터별 성과가 많이 갈렸습니다. 온세미컨덕터, 엔비디아 등 반도체 관련 기술주들이 호실적 결과와 그 실적 기대감에 큰 폭 상승하며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SOXX ETF는 0.9% 상승했으며 골드만삭스가 엑슨모빌의 주가 배율이 너무 높아짐에 따라 주가 매력도가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변경하자 에너지 섹터 ETF인 XLE가 마이너스 1.1%대로 큰 폭 하락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가 리오프닝 효과로 기대를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플러스 8% 이상 상승하였지만 같은 경기 소비재 섹터의 뉴웰 브랜드의 실적 저조로 인해 마이너스 11% 이상 하락하며 전체 경기 소비재 섹터 ETF인 XLY의 마이너스 0.9%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미국 지방은행들에 투자하는 ETF인 KRE는 마이너스 2.8% 하락하며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지방은행에 대한 불안감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국채 금리가 오르자 채권 ETF들은 하락했습니다. 미국 20년물에 투자하는 TLT는 마이너스 3.1%, 중기태 투자하는 ETF인 IEF는 마이너스 1.4%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오늘 4일 발표되는 애플의 1분기 실적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높았는데요. 애플마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인다면 투자 심리는 다시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확실히 기술주의 투심이 살아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머니플로우가 활발했던 ETF도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 글로벌 ETF 시장을 살펴보면 미국 3대 지수 추종 ETF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5월 FOMC 이후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빅테크 기업들의 잇따른 호실적에 스파이가 0.91%, QQQ는 플러스 1.88%, 다이아도 0.86% 상승하였습니다. 섹터별로 살펴보면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매출을 발표한 메타가 폭등하며 기술 기업 전반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실적 호조에 이어 메타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기술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안도감으로 돌아섰고, 이에 커뮤니케이션 및 IT에 투자하는 ETF인 XLC와 XLK가 각각 플러스 3.8%, 플러스 2.0% 상승하며 지난주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오르는 동시에 성장이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경기 방어주 성격의 필수 소비재에 투자하는 XLP가 전주 1.1% 상승하며 2주 연속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마 ETF 중에서는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다는 기대와 함께 미국 장기채 수요가 늘며 미국 20년 국채에 투자하는 TLT ETF가 지난주 1.97%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유가가 하락하며 WTI 원유에 투자하는 USO는 마이너스 1%대로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주 설탕 선물 가격이 급등하며 설탕에 투자하는 케인 ETF는 플러스 8% 상승하였고, 비트코인 가격이 29,000달러대로 오르며 관련 ETF들 또한 플러스 5%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거센 에너지 전환 바람을 타고 원자력 발전 주연료인 우라늄과 우라늄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 WURA, URNJ가 각각 플러스 4% 및 플러스 7% 상승하였습니다. 네, 원전 관련 ETF에 관심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최근 상장했거나 관심이 유효한 ETF도 짚어주시죠. 네, 지난 25일 드라이브 웰스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 중 상위 100개를 선별해 투자하는 EMP ETF인 드라이브 웰스 아이스 100 ETF, 인덱스 ETF, CETF를 출시하였습니다. EMP는 ETF만을 활용해서 만드는 포트폴리오를 말하는데요. ETF만을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경우 더 다양하게 주식이나 채권, 상품 포지션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상품입니다. 동 ETF는 아이스 드라이브에서 100 인덱스를 추종하며 분기 리밸런싱을 진행합니다. 펀드의 규모, 유동성, 위험 조정 수익률을 고려하여 100개 ETF를 선정하고 동일 비중으로 지수를 구성하여 투자합니다. 또한 월 분배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인컴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투자자분들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총 보수는 0.85%입니다. 네, 미국 상위 100개에 투자를 하는 CETF도 좀 관심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상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ETF 본부 부장과 함께 ETF 시황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